자, 지금부터 RRLab 시즌 2 12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아웃과 렌더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렌더링하는 메소드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컨텐츠를 파샬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은 뷰 템플릿의 일부 파일들을 어떻게 레이아웃에 다 같이 합쳐서 전체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하는가에 대한 소개.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셜 템플릿을 사용해서 코드의 중복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 레이아웃을 컨트롤에 해당되는 전용 레이아웃을 네스팅 중첩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VC에 있어서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뷰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과 다음 13번째 강의 때 액션 뷰 폼 헬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뷰에 대한 강의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강의 내용이 남아 있죠. 자, 레이아웃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레이즈의 그 MVC 개발 패턴에서 보면 외부에서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디스패처에서 라우트 테이블에서의 그 URL의 그 주소를 디스패처가 분석을 해서 어떤 컨트롤러의 어떤 액션의 그 작동을 요청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라우트에 해당하는 특정 컨트롤러에 가서 특정 액션에 대한 동작을 지시하게 되죠. 그 액션에는 때로는 데이터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쿼리해서 그 리저트 셋을 뷰 템플릿에 삽입하게 되죠. 또 때로는 뷰 템플릿에 포함되어 있는 파셜 템플릿을 불러오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체 레이아웃에 합쳐서 렌더링해서 그 결과를 리스폰스 객체에 담아서 유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이 컨트롤러 부분이 액션의 작용에 의해서 렌더링 되는, 그래서 뷰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유저 그 브라우저에 보내는 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러한 것은 컨트롤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제어가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그 HTTP 리스폰스를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랜덤 메서드는 전체 웹페이지, 뷰 템플릿을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디렉트 to는 리퀘스트 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 리디렉트 HTTP에 리디렉트라는 스테이트 코드를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의 브라우저에게 리디렉트 되는 URL 주소를 다시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새로 받은 URL을 다시 리퀘스트하는, 그래서 한번 라운드 트립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헤드 메소드를 호출한 겁니다. 헤드 메소드는 HTTP 헤드만 보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즈에서 그 COC의 원칙에 의하면은 컨트롤러가 자동적으로 뷰 템플릿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외부로부터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현재 레이즈 라우트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그 패스 경로에 부합할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액션의 동작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컨트롤러가 해당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을 가지고 있죠. 이미 이제 뷰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이 호출될 때 또는 컨트롤러의 쇼 액션이 호출될 때 각각의 액션 이름에 html.erb가 붙은 뷰 템플릿 파일을
디폴트로 렌더링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레이즈의 렌더링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URL 창에 /books라고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books라는 컨트롤러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books에 대한 컨트롤러를 호출하게 되고 그 컨트롤러는 라우트 테이블에 등록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config의 route.rb 파일에 만들어져 있는 그 리소스 라우팅 정보를 보고 이 리소스 라우팅이 만들어내는 7개의 기본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 주소와 연결이 되죠. 이것이 레이즈가 REST 방식의 개발 패턴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books만 호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덱스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은 바로 이 URL의 호출이 books 컨트롤의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도록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컨트롤러를 books 컨트롤의 인덱스 액션이 호출이 되고, 그래서 그 인덱스 액션에 해당하는 뷰 템플릿, 즉 index.html.erb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하게 되죠. 실제 이 app views books 디렉토리의 index.html.erb 파일의 내용이 보신 바와 같다 하면 바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는 books are coming soon이라는 문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짧게 설명드렸지만은 보시던 바와 같이 이런 routes.rb 파일에 리소스 라우팅의 정의하는 리소스 컨트롤러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레이즈가 자동으로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 한 줄로서 index, create, new, 그다음에 edit, show, update, destroy 이 7개의 기본적인 액션들에 대한 라우팅 연결, 매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줄을 선함으로써 우리는 공짜로 이렇게 7개의 각 액션에 대한 URL을 그리고 리소스의 접근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좀 전에 인덱스 뷰 템플릿에 간단한 하나의 문장만 보여주는 것으로는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뷰 템플릿에 특정 정보를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books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내에 book 모델로부터의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서 books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액션에서 생성되는 인스턴스 변수 앞에 골뱅이 표시가 붙는 이 형태의 인스턴스 변수는 해당 뷰 템플릿에서 바로 선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덱스 액션에서 만들어지는 books라는 인스턴스 변수는 바로 index.html.erb 파일에서 바로 이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index.html.erb 파일에 이와 같은 HTML 태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books 레코드의 모든 레코드를 보여주는 태그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ERB 코드를 작성했죠. ERB, Embedded Ruby 코드. 그래서 이 % 표시 그 사이에다가 루비 코드를 작성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books 각각에 대해서 두 블록을 돌리게 되는 거죠. 두 블록 안에는 바로 테이블의 각 로 태그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 로에 각각의 td 태그 상에 원하는 레코드의 속성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북 모델의 타이틀과 컨텐츠가 있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show와 edit, remove 이 세 가지 링크를 각각의 라우팅 패스 경로와 경로로 지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렌더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렌더링, 뷰, 각 액션에 대해서 그 액션 결과를 최종적으로 뷰 템플릿으로 렌더링 하는데 그 렌더링 하는 방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뷰,
다시 한번 해서 raise에서 COC 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폴트 뷰는 어떤 뷰 템플릿을 쓸 수가 있냐면은 좀 레이즈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템플릿 또는 개발자가 직접 특정 템플릿을 만든다든지 하나의 파일 형태로 뷰 템플릿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라인에서 별도의 템플릿이 없이 ERB 코드를 삽입해서 렌더링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nothing죠. 아무것도 렌더링 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폴트 뷰 외에도 우리는 텍스트라든지 JSON이라든지 XM이라든지 이것을 이러한 데이터 포맷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제 코드에서 Books Controller Class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덱스 액션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인덱스 액션에 조금 전에 모델 북에서부터 모든 레코드를 불러와서 books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을 하고, 좀 전에는 밑에 이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이 없었죠.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렌더링하는 코드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일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덱스 액션 이름에 해당되는 뷰 템플릿을 렌더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디폴트 렌더링 과정을 우리가 개발자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렌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변경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 빨간 박스 안에 없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렌더 인덱스라는 것이 생략된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렌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스트링 문자열은 바로 인덱스 액션의 뷰 템플릿 파일을 렌더링 하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 인덱스, 그 다음에 또 달리 이 렌더는 뷰 템플릿에 렌더링해서 브라우저로 보여주는데, 렌더링 된 결과를 우리가 문자열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때는 또 렌더 다음에 toString이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렌더 toString 메소드를 쓰게 되면 바로 렌더링 결과를 문자열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nothing 아무것도 렌더링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죠.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더라도 렌더링 된 결과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 현재 렌더 다음에 에디트 썼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준 예는 업데이트 액션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에서는 특정 레코드에 대해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라우팅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URL에 넘어가는 파라미터 데이터들을 이용하게 되면 파람스 ID 값이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파람스 ID 값은 북 레코드의 ID죠. ID가 넘어오면은 북 모델에서 1번 레코드에 해당되는 북을 불러와서 인스턴스 변수 북에다가 할당을 해주죠. 그러면은 북 인스턴스 변수에 업데이트 어트리뷰트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돼서 지금 파라미터 북으로 넘어온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주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는 두 가지죠. 리디렉트 2가 있고 렌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면 북 show 액션으로 가라, 이런 메소드가 되겠고요. 실패를 하게 되면은 다시 edit 액션의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하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렌더 다음에 보이는 이 문자열이 액션의 코드들을 실행하는 뜻이 아니고요. edit 액션의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보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문장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현재 이제 이렇게 렌더 다음에 오는 그 뷰 템플릿 이름을 스트링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심볼 형태로 써도 됩니다. 개발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심볼로 지정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앞에다가 액션이라는 걸 지정해 줘서 렌더 액션 에디트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액션이란 것은 명시적으로 지정 안 해줘도 되지만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 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은 사실 이 문장에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레이즈를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장을 봐서는 이 액션은 에디트 액션을 실행하라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렌더링 하라는 거죠. 액션, 즉 에디트 액션의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절대 여기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전 여기에서 보면 그냥 에디터를 호출해서 현재 북 템플릿이 있는 views 디렉토리에 books 디렉토리에 있는 index 각종 뷰 템플릿들을 여기다 명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컨트롤러에 있는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하고자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액션 뷰 템플릿 이름 앞에다가 해당 컨트롤러의 이름을 슬래시로 구분해서 앞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또한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동일한 컨트롤러 뷰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액션이라는 지정어를 해줬는데 다른 컨트롤러에 대해서 지정할 때는 액션이 아니라 템플릿이라는 옵션을 추가해 줍니다. 바뀐 것은 액션이냐 템플릿이냐 하는 두 가지죠. 그래서 템플릿을 쓸 때는 다른 컨트롤러에 있는 뷰 템플릿을 사용할 때 템플릿이라고 써주고, 동일한 컨트롤러의 뷰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앞에 이 부분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 액션을 써줍니다. 그러나 뭐 액션 그 다음에 이 템플릿 이런 것들은 다 공이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귀찮다 하면 그냥 렌더에다가 액션 뷰 이름을 써주는데 그 앞에 다른 컨트롤러에 있을 때는 컨트롤 이름을 써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버에 여러 개의 레이즈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을 때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뷰 템플릿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이와 같이 서버의 절대 경로를 이용해서 해당 컨트롤러의 뷰 템플릿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뷰 디렉토리에 products 컨트롤러의 view.html.erb 파일을 렌더링 하라,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일이라는 옵션을 줘서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위와 아래는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뷰 좀 전에는 이제 그 컨트롤러 액션에 대한 렌더링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파일 형태로 공유를 해서 렌더링 할 때는 디폴트로는 레이아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레이아웃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레이아웃 true라는 옵션을 지정해 줘야만이 그 렌더링 결과가 레이아웃에 잘 합쳐져서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다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뷰 템플릿의 이름을 심볼 형태로 표시할 때 이와 같이 렌더 에디트 심볼로 명령을 코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액션이란 옵션을 앞에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심볼로 좀 전에 심볼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에디트란 스트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와 같이 full view template 파일 이름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확장자를 붙여서. 그 다음에 또 명시적으로 이 액션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옵션을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액션 다음에 에디트 뷰 템플릿 파일의 이름을 풀로 파일 네임 이름을 확장자를 포함해서 다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확장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액션을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고, 심볼을 써도 되고 스트링을 써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다른 컨트롤러에 있는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할 때, 그때는 뷰 템플릿 이름에다가 앞에 그 해당 컨트롤러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역시 확장자를 붙여도 되고, 또 다른 컨트롤러 쓸 때는 명시적으로는 템플릿이라는 옵션을 써주게 되죠. 그 템플릿이라는 옵션을 써주게 되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또 확장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뷰 템플릿을 불러올 때 절대 경로를 써주게 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장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레이즈는 디폴트로 ERB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파일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확장자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죠. 자, 이제는 인라인 형태로 렌더링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도의 뷰 템플릿을 이용하지 않고 코드 상에서 렌더링 될 ERB 코드를 넘겨주는 거죠. 인라인상으로.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라인이라고 옵션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문자열로서 ERB 코드를 여기다가 할당해 줍니다. 디폴트로 ERB를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레일즈에서 이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일단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렌더를 해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타입은 ERB지만 때로는 이제 XML 코드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도 있습니다. XML.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타입을 빌더로 바꿔주게 되면은 문자열에 넘겨주는 이 문장에서 XML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어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되는 것을 간단한 문자로 보여주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추장스럽게 뷰 템플릿을 다 보여주면서 렌더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AJAX에 대한 호출을 하고 그 리스폰스 그 결과를 짧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때 또는 웹 서비스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때 이제 렌더 텍스트라는 옵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K 하면은 텍스트로서 OK가 보여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에서도 레이아웃은 디폴트로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적용해서 보여줄 때는 역시 레이아웃 옵션에다가 true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또 레일스에서는 JSON과 XML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JSON과 XML 데이터 포맷을 얻기 위해서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한 줄로서 JSON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액션에서 데이터를 쿼리에 불러와서 프로덕트라는 인스턴트 변수에 할당해 줬을 때 그때 이와 같이 렌더 JSON 해서 프로덕트 인스턴트 변수를 지정해 주게 되면 프로덕트 객체에 대한 각 데이터들이 JSON 포맷으로 바뀌어서 렌더링 됩니다. 아주 편리하죠. 마찬가지로 XML도 마찬가지입니다. XML도 이 XML 옵션만 지정해 주게 되면은 이 프로덕트에 대한 데이터 속성 데이터들이 XML 포맷으로 렌더가 된다는 거죠. 아주 손쉽게 거저 먹는 거죠. 또 재밌게도 자바스크립트를 렌더링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JS라는 심볼에다가 옵션에다가 문자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써주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렌더 결과가 자바스크립트 호출이 된다는 거죠. 네, 아주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렌더 메소드에서 기본적인 추가 옵션 없이 썼죠. 사용했는데 렌더 메소드에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옵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컨텐트 타입, 그 다음 레이아웃, 스테이터스, 로케이션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텐트 타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렌더 다음에 첫 번째 옵션으로서 여러 가지 썼었죠. 렌더, 뭐 액션, 뭐 템플릿, 뭐 JSON, XML, 뭐 JS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이제 파일 형태로 지정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컨텐트 타입이라 해서 application RSS. 자, 이와 같은 명령에서는 RSS feeder view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렌더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는데 여기서 컨텐트 타입을 특정한 형태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뒤에 컨텐트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렌더 액션 할 때는 기본적으로 HTML이 되죠. 컨텐트 HTML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렌더 HTML 하면 컨텐트 타입이 text/html이 되는 거죠. 이게 디폴트 마임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렌더 JSON 하게 되면은
그 컨텐트 타입이 application slash JSON이 되겠고, 또 render XML 하면 application XML이 되는 거죠. 그 외에 기타 MIME 타입에 대해서 지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렌더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로 렌더를 할 수도 있죠. PDF 파일. 그래서 PDF로 쓰고 어플리케이션 뭐 PDF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한 형태로 PDF 파일로 렌더를 할 수 있고, 또 구현하면 XML, 엑셀 파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별도의 관련서들을 검색해 보면 잘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옵션입니다. 좀 전에 렌더에서 레이아웃 썼었죠.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라든지 그랬을 때는 디폴트로 레이아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레이아웃 true를 옵션을 줬었죠. 자, 여기서 이제 렌더 할 때 이렇게 같이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true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레이아웃에 별도의 스페셜 레이아웃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렌더 한 다음에 뷰 템플릿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현재 인덱스 액션의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컨트롤러 레이아웃 파일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북스 컨트롤러가 현재의 컨트롤러라면은 북스 컨트롤러의 디폴트 레이아웃 파일, 즉 books.html.erb 레이아웃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특정 액션에 대해서 렌더를 북스 레이아웃이 아니라 별도의 스페셜 레이아웃에 지정하고 싶을 때, 다시 말해서 액션 레이아웃을 지정하고 싶을 때, 그때 이와 같이 렌더 다음에 레이아웃 옵션을 주게 되면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컨트롤러에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레이아웃 false를 지정해 주면은 레이아웃이 지정되지 않고 현재 액션에 대한 결과만 페이지 뷰로 렌더링이 된다는 거죠. 다음 로케이션입니다. 자, 로케이션은 렌더돼서 리스폰스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로 보내질 때 그때 HTTP 헤더가 같이 가죠. 그 헤더 안에 로케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그 로케이션 정보를 이와 같이 렌더 메소드에서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케이션 정보가 필요할 때 이와 같이 지정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옵션을 이용하게 되면은 스테이터스 코드, 상태 코드 값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 스테이터스 500 이와 같이 번호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심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 스테이트 코드에 대한 숫자와 이 심볼을 전체 풀리스트를 보고 싶으면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번호가 있고요. 맨 처음에 심볼 이름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죠.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왼쪽에 스테이트 코드 번호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 100번대는 informational, 200번대는 success, 300번대는 redirection, 400번대는 client error, 500번대는 server error 이렇게 되는 거죠. 500번 에러는 internal server error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404 not found 404 있죠. 404는 심볼로 not found 스테이트 코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success 하면 보통 이제 200번이 나오죠. 상태 코드 200번은 그냥 OK입니다. 자, 좀 전까지는 각 액션에 대해서 렌더 메소드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각각 액션에 대한 렌더, 결과를 렌더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그 각 액션의 렌더링한 결과를 전체 레이아웃에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끔 말씀드렸던 컨트롤러 레이아웃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부터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즈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전체 프로젝트에 키 컨트롤러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바로 프로젝트의 전체 제어권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러를 추가할 때마다, 다시 말해서 뭐 리소스를 만든 스카폴드를 이용한다든지 추가를 할 때마다 대개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모델은 액티브 레코드 베이스로부터 상속을 받죠. 각각의 만들어지는 컨트롤러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부터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고 컨트롤러는 항상 레이아웃과 매칭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각 컨트롤러마다 각각의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있겠죠.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전체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plication.html.erb 파일이 전체 프로젝트의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각 컨트롤러,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부터 상속받는 각 컨트롤러마다 각각의 레이아웃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별도의 레이아웃을 지정하지 않으면 각각의 컨트롤러도 상속받았던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컨트롤러의 상속과 연결돼서 레이아웃도 상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인헤리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별도로 상속받은 각각의 컨트롤러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쓰지 않고 각각의 컨트롤러에 특이한 레이아웃을 쓸 때는 각 컨트롤러의 이름에 해당되는 레이아웃 파일을 생성해 주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books 컨트롤러가 있는 것과 같이 books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은 컨트롤러 이름 .html.erb 파일을 views 디렉토리 안에 layouts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성해 주면 거기에는 application.html.erb 파일도 같이 있죠. 같은 위치에다가 각 컨트롤러에 대한 레이아웃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해당 컨트롤러가 호출돼서 액션이 렌더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리스폰스를 위해서 전체 페이지를 만들 때 그때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해당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호출합니다. 그 해당 컨트롤러 레이아웃이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호출하지만 해당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바로 그것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레이즈는 처음에 앱 디렉토리의 views 디렉토리 안에 레이아웃이라는 디렉토리가 디폴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plication.html.erb 파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상 레이아웃은 컨트롤러에 대해서 각각 매칭이 되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재 그 컨트롤러 액션이 이제 작동을 하고 렌더링 할 때 그때 current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당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이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쓰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레이아웃을 정의를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이전에 바로 해당 컨트롤러의 전용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레이아웃을 각 컨트롤러에 대해서 다 적용하고 싶을 때가 또 있죠. 그건 흔히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때는 바로 네스티드 레이아웃 기법을 씁니다. 바로 특정 컨트롤러 레이아웃에다가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렌더링 해주는 코드를 여기다가 삽입해 주면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레일스 프로젝트의 각 컨트롤러들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인벤토리를 선언해 줬죠. 레이아웃 선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인벤토리를 정의한 요 한 줄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현재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레이아웃, 커런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인벤토리가 선언된 게 없다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되겠죠. 또 만약에 프로덕트 컨트롤러에 대한 프로덕트 레이아웃이 따로 정의되어 있다면 그때는 이 선언이 없다 하더라도 레이아웃 선언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products.html.erb 레이아웃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이아웃을 선언해 줌으로써 디폴트 레이아웃이 아니라 특정 레이아웃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디폴트 레이아웃은 인벤토리가 된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따라서 프로덕트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액션들은 마지막 렌더링 결과를 바로 인벤토리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렌더링 하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 인벤토리 레이아웃은 바로 views 디렉토리, layout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 레이아웃 디렉토리에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도 바로 여기에 있고 또 프로덕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코드를 보시면 원래 이제 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정의를 보면 액션 컨트롤러 베이스부터 상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는 각 컨트롤러에 대한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것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레이아웃,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별도의 레이아웃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게 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로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레이아웃을 그냥 지정만 해주는 거죠. 런타임 C의 상황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가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레이아웃을 지정하게 되고, 그렇게 지정하면은 해당 컨트롤러의 디폴트 레이아웃은 바로 프로덕트 레이아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바로 이 심볼 이름이 레이아웃이 심볼로 정의되어 있죠. 프라이빗 스코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덕트 레이아웃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현재 커런트 유저가 스페셜이냐 하면 그때는 스페셜 레이아웃을 전체 프로덕트의 디폴트 레이아웃을 지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하지 않다 그러면은 프로덕트의 고유의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런타임 레이아웃 지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때로는 좀 전에는 이렇게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소드 이름을 심볼 형태로 넘겨줬지만은 그냥 인라인에서 사용하고 싶을 때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한 줄로 해결하고 싶을 때 원라이너 방식으로 쓸 때는 바로 이렇게 프로크를 호출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프로크는 코드 블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다음에 프로크를 만들어서 코드 블록을 레이아웃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때 넘겨주는 로컬 변수로서는 컨트롤러가 있겠죠. 여기는 컨트롤러가 넘어가게 되고 그 컨트롤러의 request XHR 퀘스천 붙이면요 이것이 AJAX로 넘어온 것이냐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요청한 것이 AJAX 콜이냐 그럴 때는 레이아웃을 팝업이라는 레이아웃을 적용하라는 뜻이죠. 아니다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적용하라. 자, 이러한 코드 블록을 레이아웃으로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성이 있죠. 다음은 컨디셔널 레이아웃입니다. 컨디셔널 레이아웃은 그 조건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지정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주 쉽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입니다. 컨트롤러의 디폴트 레이아웃은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나 이 레이아웃은 인덱스 액션이나 RSS 액션에서만 적용하십시오 라고 그런 뜻이 되겠죠. 자, only의 반대는 except가 되겠죠. 자, 프로덕트 컨트롤러의 디폴트 레이아웃은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나 인덱스와 RSS 액션에 대해서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액션에 대해서는 바로 이 프로덕트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은 레이아웃 인헤리턴스. 제가 먼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아웃도 역시 상속이 된다. 자, 레이아웃은 항상 컨트롤러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서 상속받는 각각의 컨트롤러들, 그 컨트롤러들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상속받는다고 그랬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보면 액션 컨트롤러 베이스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가 전체 프로젝트의 모든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 디폴트 레이아웃, 다시 말해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디폴트 레이아웃을 선언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것이 자동으로 application.html.erb 레이아웃을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추가한 것은 application.html.erb 레이아웃을 쓰지 않고 main이라는 별도의 레이아웃을 전체 프로젝트에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레이아웃 main이라 하면 이 main 다음에는 .html.erb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main.html.erb 파일은 바로 views layouts 디렉토리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로부터 상속받는 포스트 컨트롤러 RB 파일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포스트 컨트롤러의 디폴트 레이아웃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메인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은 메인이죠. 그래서 포스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은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코드를 보면 이것은 다시 포스트 컨트롤러로부터 상속받는 별도의 스페셜 포스트라는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레이아웃을 스페셜로 지정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컨트롤러에서의 레이아웃은 뭐였죠? 메인이었죠, 메인. 그래서 이 별도의 레이아웃 지정이 없으면 스페셜 포스트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은 메인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레이아웃을 스페셜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속받아도 스페셜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별도의 레이아웃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그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다시 이 스페셜 포스트 컨트롤러를 또 상속받게 되죠. 올드 포스트 컨트롤러로 상속받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예 레이아웃을 false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드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모든 액션의 렌더링 결과는 레이아웃 없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언한 상태에서 특정 액션에서의 렌더링을 레이아웃을 쓰고 싶다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렌더 레이아웃 옵션을 써가지고 old 레이아웃을 쓰는 거죠. old.html.erb 파일을 레이아웃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show에서는 어떨까요? show에서는 레이아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디폴트 레이아웃은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렌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리스폰스, 리퀘스트가 왔을 때 리스폰스를 보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렌더였고 두 번째가 리디렉트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더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 그 중에 두 번째 리디렉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디렉트는 브라우저에게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지만 브라우저에게 특정 액션에 대한 결과를 뷰 템플릿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게 너 잠시 대기하라 라는 상태 코드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URL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고 그 URL로 다시 요청하라는 그런 지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샷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바운싱 해버리는 거죠. 라운드 트립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트래픽 큰 라지 스케일의 그 서비스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도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비교해보면 아까 렌더에 대해서는 뷰 템플릿을 바로 렌더링 해버리는 거죠. 자, 쓰는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리디렉트 투 다음에 URL이나 패스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레이즈에서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이제 포스트 컨트롤러에 보면 포스트 리소스에 대한 URL이죠. 이것은 요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또 그 레이스 가이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디렉트에서 쓸 수 있는 스페셜 심볼이 있습니다. 스페셜 심볼. 이게 바로 백입니다. 백. 이 백 심볼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 그거 별도의 코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리디렉트 백 해버리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 렌더에서도 스테이터스를 표시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리디렉트에서도 스테이터스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상태 코드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디폴트로 리디렉트에서는 302번이죠. 이게 템포러리 리디렉트라는 그런 상태 코드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퍼머넌트로 301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스테이터스라는 옵션을 리디렉트 2에다가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렌더와 리디렉트를 비교를 해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렌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리디렉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인덱스 액션과 쇼 액션이 있습니다. 인덱스 액션에서는 북 모델로부터 모든 레코드를 불러와서 북스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이것은 뭐가 되겠죠? 배열이 되겠죠. 배열. 클래스가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 액션에서는 해당 아이디를 가진 북을 불러와서 북이라는 인스턴스 변수에 할당을 해주게 되겠죠. 자, 그때 find by dynamic finder로 쓸 때는 만약에 해당 레코드가 없게 되면 바로 nil을 nil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아이디를 가진 북이 만약에 없을 때는 index action view template을 렌더링 하라는 그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index view action은 books라는 배열 인스턴트 변수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show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book이라는 액티브 레코드 객체가 만들어진 거죠. 이와 이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렌더에서 액션의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한다 했을 때는 바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정황에서 처음에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이때 그러면은 렌더 액션이니까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게 되면은 이 북스라는 인스턴트 만들어지니까 제대로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렌더에 쓰는 것은 인덱스 액션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 액션에 대한 뷰 템플릿을 렌더링 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당 아이디에 대한 북이 없다면 리디렉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리디렉트는 완전하게 인덱스 액션의 코드를 실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뿌려주게 되는. 자, 문법상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렌더와 리디렉트 2를 썼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바로 리디렉트 2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헷갈리죠, 그죠? 액션 인덱스, 이 리디렉트 2에서는 액션이 바로 인덱스 액션을 호출해서 그 코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의 완전한 렌더링 포맷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여기서 렌더는 뭐냐면은 액션의 인덱스 액션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요. 액션의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것을 잘 여기서 이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 슬라이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라운드 트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리디렉트 2에서는 일단은 먼저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다가 너 잠시 대기하라, 다시 보내줄게 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액션 인덱스에 대한 주소를 다시 보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라운드 트립이라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지 스케일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클라이언트 다시 한번 가지 않고 바로 거기서 바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 인스턴스 해당되는 북이 없다면 다시 바로 거기에서 북 모델을 다시 불러오는 요 코드를 인덱스의 액션 코드들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북 모델로부터 모든 레코드를 북스라는 인스턴스 변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때는 렌더해서 인덱스 뷰 템플릿을 호출해도 에러가 나지 않겠죠. 왜? 북스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렌더에다가 이 alert라는 옵션을 주면서 프레시 메시지로서 your book are not found라는 프레시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one stop 렌더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운드 트립 렌더링을 하게 되는 문제점은 one stop 렌더링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리스폰스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 부분 헤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렌더에서도 nothing true라고 지정해 주게 되면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죠.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는 헤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헤드는 상태 코드를 보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bad request 아까 레퍼런스 제가 알려드렸죠. 상태 코드와 심볼 이름을 그 표를 참조해서 여기다가
헤더 메소드 다음에 써주면 됩니다. 숫자 써줘도 되고 심벌 써줘도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내지는 헤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헤더 부분에 bad request 하면 이와 같이 400번 bad request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헤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헤더 부분만 보낼 때 헤더 메소드를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헤더 메소드를 쓸 때 스테이터스 코드로서 심볼을 썼죠. 여기서는 created를 썼습니다. create 201번 코드를 썼죠. 그때 로케이션 정보도 이와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바로 이렇게 이 부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헤더 부분의 그 값들도 이와 같이 헤더 메소드를 이용하면 손쉽게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전체 레이아웃에 만들어지는 그 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완벽한 하나의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레이즈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개 정도의 툴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asset tag, 그 다음에 yield와 content for라는 거, 그 다음에 partial template를 사용한다든지.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asset tag는 다시 말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라는 거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위해서는 yield와 content for 메소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뷰 템플릿 코드가 길어지고 양이 많을 때는 디버깅 할 때라든지 코드 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긴 상당히 많은 양의 뷰 템플릿이 있다면 이거를 모듈별로 쪼개 가지고 별도의 테이블, 별도의 파일로서 빼는 거죠. 그 빼는 것을 파셜 템플릿이랍니다. 그래서 그 파셜 템플릿을 만드는 테크닉,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레이저는 완벽한 레이아웃을 핸들링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Asset Tag Helpers는 6개 정도로 나누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더 섹션, HTML 문서의 헤더 섹션에 쓸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오토 디스커버리, 이거는 RSS 링크를 연결하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를 연결하는 태그. 그 다음에 바디 섹션에 쓸 수 있는 것이 잘 아시는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쓸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오토 디스커버리 링크 태그는요, RSS나 그 다음에 아톰 피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ERB 코드는 오토 디스커버리 링크 태그 RSS 또는 아톰. 그래서 액션 네임은 피드를 주고 타이틀은 RSS 피드를 준다. 이런 한 줄로 해서 RSS를 지정해 주게 되면 해당 도메인 접속했을 때 RSS 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인클루드 태그. 자바스크립트 인클루드 태그 사용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씁니다. 뒤에 메인 자바스크립트의 파일 이름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결과는요, 스크립트가 만들어지죠. 스크립트 만들어지면서 소스와 타입이 만들어지고요. 이 문장을 HTML로 태그로 작성해 줘야 되는데, 레일즈에서 ERB 코드의 헬퍼 메소드를 쓰게 되면 바로 이 자바스크립트 인클루드 태그를 쓰게 되면 이 줄이 바로 이 한 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m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main.js 파일은 현재는 여기서는 이제 asset pipeline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sset pipeline이 3.1부터 도입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레이즈 3.1 이전에는 이런 asset은 레이즈에서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에는 웹 서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퍼블릭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스타일 시트, 퍼블릭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이미지 디렉토리, 여기 각각의 자원들을 에셋들을 집어넣고 바로 호출을 했는데, 그것도 웹 서버가 호출을 했죠. 외부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나 레이저 3.1에서부터는 이 에셋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스프로켓 잼을 이용해서 모든 자원들을 스프로켓 잼에 있는 스프로켓 미들웨어에서 서빙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이런 자원들은 웹 서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서빙해 주지만, 바로 이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될 때는 모든 자원들을 스프로켓 미들웨어가 서브해 준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웹 서버가 서브해주는 그런 형태보다도 이 스프로켓 미들웨어에 의한 모든 자원을 서브해 주는 것이 보다 보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코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에셋 파이프라인은 레이즈 가이드의 별도의 챕터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RR 랩에 있는 랩에 보시면 에셋 파이프라인에 대한 번역도 제가 해놓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에셋 파이프라인을 이제 쓰게 될 때는 이 현재 코드가 바로 에셋 파이프라인을 쓰게 될 때에 변환된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에셋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렌더링된 결과인데 이제 에셋 파이프라인을 쓰게 되어서 스프로켓가 서빙할 때 이러한 자원들은요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에셋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모든 리소스가 프리컴파일 돼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결과가 보이는데 이 결과에 실제 피지컬한 디렉토리는 퍼블릭 디렉토리 안에 에셋 디렉토리 안에 main.js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현재 에셋 파이프라인을 쓰게 될 때는 현재 앱이라든지 립 디렉토리라든지 벤더 디렉토리 각각의 에셋 각각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레이스가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앱 디렉토리 여기에 둬도 되고 립 디렉토리에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에 둬도 되고 벤더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어디에 두어도 이 메인이라는 자바스크립트는 레이스가 다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각 디렉토리별로 용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인클루드 태그에서는 사용 방법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위에 세 가지는 에셋 파이프라인을 쓸 때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쓴 것 같이 메인 쓰고 이 콤마를 구분해서 추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 각각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돼서 스크립트 좀 전에 스크립트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이제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에 각각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 아래 별도의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서브 디렉토리 이름 앞에 써주고 컬럼스 이렇게 해주면 자바스크립트 안에 포토스 디렉토리 안에 컬럼스란 자바스크립트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브 디렉토리 이름도 여기다가 문자일 안에다가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도메인 이름, 링크 주소를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고 웹 서버에서 모든 자원을 서버하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디폴트 심볼이라든지 all 심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심볼을 쓸 때는요 jQuery와 jQuery UJS jQuery UJS인가요? jQuery UJS 자바스크립트를 디폴트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all 태그는요 그 디폴트 디렉토리 다시 말해서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그 자바스크립트를 다 불러오게 된 거죠. 퍼블릭 슬래시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오는데 이때 별도의 옵션 없이는 현재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만 불러오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에 이와 같이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recursive true라는 옵션을 써주게 되면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서브 디렉토리에 포함한 하위 디렉토리의 자바스크립트를 다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레이즈 3.1 이후에는 디폴트로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nfig application rb 파일 내용을 보면은 config asset enable tru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false로 바꾸게 되면은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 태그에서 그 디폴트에 대해 좀 더 보겠습니다. 디폴트는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쓰는 것이 디폴트 심볼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jQuery나 jQuery UJS 자바스크립트를 디폴트라는 에셋 이름으로서 다 불러들여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jQuery JS 렌더링 결과죠. 이것이 자바스크립트 jQuery UJS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은 퍼블릭 디렉토리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디렉토리가 되는 것이죠. 요 루트란 것은 퍼블릭 디렉토리가 루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에셋 파이프라인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에셋 파이프라인을 쓰게 될 때는 앱이나 립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벤더 디렉토리, 에셋 디렉토리 각각 해당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시트, 이미지들이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다 위치를 하는데, 지금같이 에셋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퍼블릭 자바스크립트가 자바스크립트의 메인 디렉토리의 루트 디렉토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디폴트 디렉토리에서 우리는 현재 디폴트라는 심볼을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이름을 지정했는데요. 이게 config application RB 파일을 보면요, config action view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익스텐션에서 디폴트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때 정의되어 있는 거에 여기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추가해 주면은 디폴트라는 심볼을 여기다가 써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거의 디폴트에 정의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들이 포함이 돼서 렌더링 된다는 것이죠.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자, 이것은 단 SF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인 디폴트 이름 말고 자기가 별도의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디폴트 익스펜션을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이름의 심볼을 써주고요. 프로젝트로 해놨을 때 그때는 프로젝트 JS, 티켓 JS를 여기다가 포함해주면 이것이 자동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디폴트가 아니라 프로젝트라고 심볼을 써주면 되는 거죠. 단 이제 그 디폴트 상태로 지정해주게 되면은 그때는 전체 어플리케이션 JS 파일이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엔 all입니다. all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퍼블릭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모든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recursive true를 써주게 되면은 sub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 포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 하나 이상의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포함이 될 때, 이걸 인클루드 할 때는 사실 이제 그 리퀘스트 했을 때 서버에서 리스폰스를 해서 보내줄 때 이거 자바스크립트를 개수만큼 호출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부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레이즈에서는 캐시라는 옵션을 true를 주게 되면은 이것이 렌더링 될 때 all.js라는 파일 하나로 다 합쳐져서 한 번의 리퀘스트로서 자바스크립트를 모두 다 불러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이것은 단 SF 파이프라인을 enable, disable 시켰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 all.js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는 캐시 다음에 true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캐시 파일이 위치를, 로케이션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true를 쓰느냐 아니면은 해당 캐시 파일의 위치를 써주느냐, 두 가지 옵션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SF 파이프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이런 캐시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왜? 스프로켓 잼이 스프로켓 미들웨어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application.js, application.js와 application CSS 파일 하나씩만 다 만들어줍니다. 자, 스타일싱크는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하고 그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SF 파이프라인 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앱,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벤더 디렉토리에 에셋 디렉토리 안에 스타일 시트에 어디에 둬도 다 이 스타일 시트 링크 태그에다가 지정해주면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복수계를 지정할 때는 콤마로 구분하고, 또 다른 서브 디렉토리가 있을 때는 서브 디렉토리 이름을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름 앞에다가 슬래시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URL을 지정해줘서 CSS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SF 파이프라인을 쓰지 않을 때는 말씀드린 똑같이 all이라는 심볼을 쓸 수가 있습니다. all 심볼은 스타일 시트 아래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 서브 디렉토리가 있다면은 recursive true를 써서 모든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SS 스타일 시트도 마찬가지로 캐시 true를 쓰느냐, 또 캐시의 위치를 또 지정해 주냐에 따라서 각 하나의 all.js all.css 파일 되겠죠. 아니면 다른 이름을 쓸 때는 뭐 display 이렇게 써줘서 display.css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그 다음에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이 각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똑같습니다. 역시 파이프라인 쓸 때와 파이프라인 쓰지 않을 때 그때의 이제 소스를 지정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드입니다. 일드, 요 마지막 부분인데,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자, 일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루비 보시면은 일드라는 것이 이제 코드 블록
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소드를 정의를 할 때 메소드 안에다가 yield라는 명령을 써주게 되면요, 그 메소드를 호출할 때 코드 블록을 넘겨주게 되면은 그 메소드가 실행될 때 넘어온 코드 블록이 yield 명령으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레일스의 레이아웃에서 이 yield는 컨텐트 포 메소드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yield 명령은요, 이 디폴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의 파일의 코드, HTML 코드를 보면, 태그 코드를 보면은 이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body와 body 태그 사이에 ERB 코드로서 yield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yield는 컨트롤러 뷰 액션 템플릿이 실행됐을 때 그 결과가 바로 이 yield에 삽입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yield 다음에 그 파라미터 넘겨주는 거 없이 있을 때는 unnamed yield랍니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unnamed yield를 쓸 때는 액션 템플릿이 렌더링된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yield를 멀티플하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yield 다음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떤 것을 yield하라, head라고 이름이 지어진 코드 블록을 여기다가 넣어줘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yield 다음에 심볼을 지정할 때는 named yield가 되겠습니다. 이때 named yield에 지정되는 이름은 바로 content 4에 사용해서 그 내용을 코드 블록으로 작성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content 4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액션의 뷰 템플릿의 내용입니다. 그 뷰 템플릿을 보시면 이 컨텐트 4에 대한 헤더 부분에 대한 코드 블록이 작성되어 있죠. 자, 아까 우리 보시면은 여기에 그 두 가지가 있었죠. 아까 멀티플 yield에서 헤더 부분에 헤더 태그 사이에 yield 헤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ody와 body 태그에 yield가 있었는데, 이 yield는 바로 이 액션 템플릿의 뷰 템플릿의 액션 뷰 템플릿의 렌더링 결과가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컨텐트 4로서 지정한 헤드 코드 테이블은요, 코드 블록은요, 바로 yield 다음에 지정한 헤드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yield를 중복해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다. 단 액션 뷰 템플릿에서 각각 이 이름에 대해서 컨텐트 4로 작성을 해 두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다음 문제 파샬입니다. 파샬은 뷰 템플릿의 코드가 너무 길 때 모듈별로 자기가 구분해서 그걸 별도의 파일로 빼서 렌더 그 파샬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첫째는 이거는 그 여러 개 렌더를 여러 개 조각을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합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별도의 파일을 빼는데, 그때 파샬 이름은요, 뷰 템플릿 파일과 뷰 템플릿 파일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언더바를 붙입니다. 그래서 언더바가 붙인 거는 이거는 파샬 뷰 템플릿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파샬 뷰 템플릿은 그 페어런트 뷰 템플릿에 쓰는 모든 인스턴스 변수를 그대로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파샬을 쓰게 되면은 전체 뷰 템플릿 파일의 코드를 굉장히 단순화할 수 있고, 또 특정 파샬에 대해서 또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이 렌더 메뉴 하면 바로 언더바 메뉴 .html.erb 템플릿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디렉토리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 디렉토리 이름을 써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뷰 템플릿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코드를 심플 단순화해서 별도의 파셜 템플릿 파일을 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shared 디렉토리에 언더바 add banner .html.erb 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파셜로 쓰게 되면 렌더를 할 때 또 파셜을 명시적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된 거죠. 파셜 써주고 파셜 템플릿 이름을 써준 다음에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면은 이 특정 언더바 링크 언더바 area.html.erb 파셜 테이블에 대한 레이아웃을 지정해줘서 언더바 그레이바 .html.erb 파일을 레이아웃으로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파셜 템플릿에는 로컬 변수를 또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문법은 렌더 파셜 폼
underbar form.html ERB 파일이 파셜 템플릿으로 불러와지는 거죠. 그때 이 파셜 템플릿 파일에 로컬 변수로서 존이라는 변수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페어런트 뷰에서 쓰는 존 인스턴 변수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파셜 파일인 underbar form.html ERB 파일의 내용이 바로 이건데, 여기에는 바로 이 존이라는 변수를 여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은 바로 존 인스턴 변수의 객체가 바로 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파셜에 로컬 변수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셜 베리어블이라는 것입니다. 파셜 베리어블. 자, 이와 같이 파셜 이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렇게 파셜해서 파셜 이름을 쓰게 될 때 레이즈는 한 가지 엑스트라 베리어블을 만들어줍니다. 파셜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변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거기에는 객체를 넘겨줄 수 있죠. 이렇게 넘겨줄 때 우리는 이 파셜에다가 오브젝트라는 옵션을 써서 거기에 우리가 만들었던 인스턴트 변수를 객체로서 넘겨주게 되면, 바로 이 객체는 파셜에서 파셜 테이블 코드에서는 파셜 템플릿 코드에서는 바로 커스터머라는 로컬 변수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밑에 있는 렌더 커스터머라는 이런 식으로 최근 3.1 이후에는 아주 축약형으로 쓸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렌더 파셜은 커스터머 스트링을 보내고 오브젝트 이꼬르 골뱅이 커스터머, 거의 똑같은 형태로 가지만 여기 오브젝트가 커스터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을 레일스 3.1부터는 축약형으로 렌더 커스터머 딱 해버리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파셜 이름인 underbar customer.html.erb 파일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한 이렇게 렌더링 할 때 그 복수계의 그 액티브 레코드 객체들을 배열을 넘겨줘서 그 배열에 있는 각 객체를 한꺼번에 렌더링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것은요, 레일스는 이런 배열로 넘겨준 각각 객체에 대해서 파셜을 불러줍니다. 해당 모델 이름을 보고 어떤 파셜을 쓸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컬렉션이라는 옵션을 써가지고 프로덕트 객체에 대한 배열을 이렇게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지금 프로덕트 파셜에 대해서 하나씩 파셜 렌더링이 되면서 여기에 다 차곡차곡 렌더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파셜 템플릿 파일에서 는 이와 같이 프로덕트는 파셜 이름에서 자동으로 레이즈가 만들어주는 로컬 변수가 되겠죠. 그 로컬 변수에 뭐가 넘어왔습니까? 하나씩 넘어옵니다. 프로덕트 배열의 하나씩의 객체가 프로덕트 이름으로 넘어가죠.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속성을 어쩌해줘 가지고 프로덕트 파셜이 렌더링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레이즈 3.0부터는 이와 같이 추각형 이거로 갖다가 이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렌더하고 프로덕트 객체 배열을 넘겨주기만 하면 바로 이 과정이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요 코드가, 이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렌더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3.0부터 지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넘겨준 배열이 제로다, 엠프티 배열이다 하면 렌더링 할 게 없죠. 그러면 페이지에 렌더링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이렇게 문자를 하나 넘겨주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로 이 문자열이 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팁입니다. 요거 아주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아까 파셜에 대한 건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꽃이죠. 렌더링의 컬렉션 렌더링의 꽃입니다. 헤테로지너스 컬렉션. 아까는 한 가지 프로덕트, 아까는 이제 프로덕트의 한 가지 모델에 대한 배열이지만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의 객체들을 배열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커스터머 모델, 인프로이 모델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데, 그러면 레이스는 이 각각의 배열 객체에 모델이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스터머 모델이면은 언더바 커스터머,
employee 모델이면 언더바 employee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종류의 모델 객체를 이렇게 넘겨줘도 그에 해당되는 파셜을 불러줘서 렌더링 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터머의 언더바 커스터머, 인플로이즈의 언더바 인플로이 파셜 템플릿이 불러와지는 게 되는 거죠. 자, 로컬 변수를 지정할 때도 컬렉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변수에 넘어가는 것이 프로덕트로 넘어가지만 나는 이 프로덕트 이름 싫어. 그래서 난 아이템으로 쓰고 싶어 하면 as 옵션을 써가지고 넘겨지는 변수 값을, 변수 이름을 로컬 변수, 그러니까 파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로컬 변수로 별도로 또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아까 컬렉션 안 쓰고 오브젝트를 쓸 때하고 똑같죠? 그때 각각의 컬렉션에 넘어가는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이 타이틀이라는 로컬 변수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스페이스 템플릿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컬렉션에 대해서 이제 파셜을 쓰게 될 때 각각의 렌더링 사이사이에 구분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자 파셜 템플릿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더바 프로덕트 룰러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템플릿 이름에다가 언더바로 붙인 실제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다가는 파셜 이름을 이렇게 써줍니다. 단 옵션은 스페이스 템플릿이라 써주게 되면은 각 컬렉션에 각 엘리먼트가 하나씩 렌더링 될 때 그 사이사이에 스페이스 구분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요거는 이제 그 div 태그를 이용해서 각 레코드를 디스플레이 할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호리존탈 그 줄을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그 디자인 할 때 상당히 편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은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 요약 정리되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이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컨트롤에 해당되는 레이아웃이 있죠. 그 다음에 각 액션에서 렌더 다음에 레이아웃을 지정해서 액션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셜에 대해서도 각각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레이아웃 전체에 멀티플하게 일들을 쓸 수 있고 네임드 일드의 경우에는 파셜 템플릿, 뷰 템플릿에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컨텐트 포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드 명령은 쉽게는 플레이스홀더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임드 일드는 그 특정 이름을 가진 코드 블록에 HTML 렌더링 결과를 삽입해 주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아웃을 중첩에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상속받은 특정 컨트롤러 레이아웃에서 바로 중첩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렌더 템플릿 한 다음에 전체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여기다 삽입해 주게 되면 해당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여기다 중첩해서 삽입해 주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그 일드, 네임드 일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특정 컨트롤러의 레이아웃을 바로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을 같이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텐트 포로 해서 심볼 코드 블록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것을 밑에다가 전체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으로 렌더링 해주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정의한 각각의 그 컨텐트 포의 코드 블록 이름들을 일드에다가 지정해 주게 되면은 각 일드의 그 렌더링 결과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말씀드린다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 요 네스티드 다시 말해서 전체 각각의 특정 컨트롤러에 대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것은 제가 미리 공개한 그 레이아웃 만드는 스크린캐스트를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